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빨간 넥타이 안철수 대 박원순 소환 임종석입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인 24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범야권 선거 공조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일단 오늘 0시, 그러니까 자정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박영순 후보는 자정에 이제는 그 마포구 홍대 앞에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교통공사 이제 군자 차량 사업소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이제 마지막 지하철을 방역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마 첫 선거 운동으로는 일단 박영선 후보는 신도림역으로 이제는 갔고요. 오세훈 후보는 이제 은평구로 이제 간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안철수 이제는 대표가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냐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요. 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상징색인 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의총에 기습 방문을 했죠. 네. 예, 단일화 발표 후에 두 후보가 과연 언제쯤 만날까? 이제 모든 여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아주 극적인 이벤트가 벌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안 대표는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적극 돕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오 후보와의 이제 화학적 결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에서 이제 안 대표와 경선을 치렀던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이제 빨간 점퍼를 입으면서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는 빨간 넥타이와 이제 점퍼로 상징되는 이제 범야권 선거 공조가 이제 시작된 건데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가 이제 두 차례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좀 쌓았는데 여기에 이제는 안철수 대표와 이제 금태섭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중도 표심까지 흡수한 거니까 사실상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이제 범보수 진영을 구축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총에서 한 발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 사실상 이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안철수 대표도 결국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강력한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어쩌면 안철수 대표에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최종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아마 가장 큰 공은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갈 겁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 당당히 이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 뭐 빨간 넥타이나 깜짝 의총 등장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계산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범여권 단일 후보인 그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 박 후보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계속 그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거기에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오세훈 후보를 두고 극우 정치인이라고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아직까지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박영선 후보 뉴스는 좀 묻히는 감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김태년 직무대행의 발언을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극우 세력으로 이제 분류되는 각 정강훈 목사 집회에 참여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다, 뭐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라는 막말 선동을 했다는 건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이제는 보수 정체성을 좀 부각을 해서 친문 세력과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강훈 목사 집회에는 이 박영순 후보도 이제 참석을 여러 번 했다라는 거죠.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 이 친문의 대표격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 박원순 전 시장을 두고 그렇게 몹쓸 사람이냐,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영순 후보가 이 피해자의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또 어제 그 박 전 시장을 두고 시민의 요구에 순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치적을 SNS에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조국 전 장관도 또 SNS에서 박 전 시장을 이 비극적 운명을 가진 뭐 슬프다라는 이런 표현을 또 썼고요.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전 장관이 엑스맨 아니냐라는 말도 일부 나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부작용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보수와 진보 간 철저한 진영 대립 속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림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나온 여야의 선거 전략을 보면은 민주당은 이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을 보면은 국회의원 49석 중 41석,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에서는 서초 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 서울 지역. 예, 서울 네,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110석의 서울시 의원 의회 의석 중에서는 102석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어쩌면 기존 지지층만 잘 유지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열세다 보니까 안철수, 금태섭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이 중도 표심을 흡수해서 좀 외연 확정을 해 승리를 얻겠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보여서 서로 간에 이제 이번 선거 전략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뭐 계속 뭐 뜨거워집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조국 딸 입학 취소, 이제 부산대의 시간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어제인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부산대가 직접 조사해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해당 판결을 보면은 이 조민 씨가 의전원에 제출한 이 서류 중 상당수가 이제 허위 스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부산대 측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은 입학을 취소할 수 없고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때 취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대의 조치에 대해 향후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을 내린 근거를 보면은 조 씨가 입학할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이 있습니다. 이 요강을 보면은 서류 변조와 같은 뭐 그와 같은 이제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 결국에는 부산대 측에서 이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결정해라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자, 이미 뭐 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부산대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일단 부산대 측에서는 뭐 공정관리위원회 그리고 전담팀 이렇게 꾸려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뭐 아직 최종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 부산대가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결국 조 씨의 입학 취소 가능성은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조 씨가 올해 1월 취득한 의사 면허도 함께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국정농단의 주역이죠. 그 최순실, 즉 이제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그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교육부가 직접 정유라 씨의 비리 의혹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화여대 측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산대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육부가 조 씨 입학 취소라는 폭탄을 이 부산대에 넘긴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부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 판결이 그 정경심 씨의 판결이 작년 12월에 나왔으니까 석 달 만에 교육부 입장이 나온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뭐 법리 검토를 하느라고 좀 늦었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교육부의 입장과는 변론으로 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언젠가 한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사실 입시 비리 문제는 이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영린 같은 건데요. 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이 조 씨의 입시 비리 문제를 계속 묻어주고 가는 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내년 대선 그리고 이후의 지방선거까지 계속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한폭탄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향후 선거를 위해서도 조 씨의 입시 비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언젠가 해결할 문제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교육부의 결정도 어쩌면 정부 여당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경영일선 퇴진 자연인 정몽구입니다. 네, 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해요. 예, 명예회장이 지난해 이제 현대차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까지도 물러나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이제는 그룹 총수로 공식 취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그런 일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정명예 회장은 이 1970년 현대차에 이제 평사원으로 입사한 지 51년 만에 이제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겁니다.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 정몽구 시대를 마치고 정의선 체제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일단 정명예 회장의 업적을 보면은 2000년 기준으로 해서 10개 계열사 자산 34조에 불과했던 현대차를 2019년 기준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234조의 자산을 보유한 이제 거대 기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평가를 받던 이 현대차를 세계 5위 완성차 업체로 도약을 시켰는데요. 바로 아랫순위가 그 유명한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정의성 회장으로 변경해 달라라는 이제 동일인 변경 요청을 공정위에 한 상태인데요. 예. 이것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은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진짜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정주영 회장 때가 엊그제였는데 그렇죠. 벌써 정주영 아들은 또 이제 명예회장에서 또 이제 자유인이 되고 손자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3세 경영이 이제 본격화되는 야, 거죠. 정말 인생이라는 게 짧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사평론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